반갑습니다. 여기는 It's me time. 일도 육아도 잠시 멈추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봄이고요. 저는 소란입니다. 이쯤 이타임은 일, 육아,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미국 워킹맘들의 이야기입니다. 15년째 미국에 거주 중인 두 워킹맘이 소소한 미국 생활과 나를 위해 했던 작은 노력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 혹은 미국 워킹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MeTimeTalks로 DM을 보내주시거나 meetimetalks@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스포티파이로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주소는 아래 링크로 찾아주세요. 소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12월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건가요? 그래도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아니, 그리고 항상 느끼지만 어른들이 나이 들수록 더 빨리 간다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느껴지면 나중에는 얼마나 빨리 갈까?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시작할 때가 일이랑 이것저것 했고도 저희 이제 팟캐스트 시작한 게 올해인데 벌써 12월이 돼가지고 놀랄 나름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좀 저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원래 저희는 그 추수감사절 지나면 그 다음날에 바로 그 크리스마스 트리 셋업을 하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래서 어제 했어요. 보통은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오더노트 달고 한 다음에 애들 기념사진 항상 찍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념상 이제 그 연도에 찍었던 사진들 모아서 캘린더도 만들고 막 와, 이랬는데 아이 낳기 전부터 시작해서 매년 그렇게 했어요. 루틴처럼. 근데 올해 처음으로 그거를 진짜 지키지 않은. 그래서 이게 연말이 아니라 신년맞이로 안 하기는 너무 아쉽고 근데 시간은 너무 없었으니 그래도 신년맞이로 다시 그 루틴을 조금 뒤로 미뤄서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눈도 왔잖아요. 거기도 눈 왔죠, 맨하탄도. 네, 정말 많이 왔죠. 그래서 눈이 딱 오니까 겨울이구나 하는 게 이제 몸소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바쁘셨던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또 딱히 찝으라고 하면은 생각이 그렇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꼬집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회사 일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집안 좀 정리할 일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대청소 아닌 대청소 같은 것도 한 데다가 아이도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며 뭐 선생님들 미팅 이런 게 계속 이제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막 생겨서 그 와중에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학교를 갈 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거의 기절해서 자고 이러다 보니 어쩜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뭔가 나이 들수록 정리가 되어 가는데 되어가지 못하고 더 점철된 듯한 느낌?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라님은? 네, 저는 이제 대부분 일 때문에 너무 많이 좀 바빴고, 어떻게 보면은 좋았던 일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그러니까 또 그 와중에 저희 또 감기 많이 걸리고 또 딸이 또 플루 걸려가지고 맞아요. 계속 애가 계속 아팠거든요. 아팠잖아요. 계속 아파서 플루샷을 오히려 미루고 있었는데 그것도 플루는 또 다른 거 없디다. 맞아요. 감기하고 또 그건 다르더라고요. 네, 그 열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서 얼전 케어 다녀오고 또 그래서 이제 어, 테스트 했더니 플루로 나와가지고 그때가 저 이제 왜 눈 되게 많이 오는 날 아니면 정말 정말 밖에 나가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이제 창문 열었는데 새하였잖아요. 너무 그래서 예쁘게 왔어요. 공원도 가보고 싶고 막 이랬는데 그때 정말 피크로 아파가지고 계속 약 먹이고 그 되게 독한 독감기 약이죠. 받아왔어요. 근데
남편이랑 고민하다 결국에 안 먹였거든요, 저희. 음. 근데 약간 좀 후회할 뻔했죠. 왜냐면 그 열이 4일 정도 계속 오래 가고 또 뒤늦게 기침하고 막 이래가지고서 혹시나 더 심각한 걸로 할까 봐. 그러니까 자칫 저희는 네, 이제 너무 약이 독하니까 그냥 먹이지 말자 저희끼리 결정해서 안 먹이고 있다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기는 낳고 이제 제가 또 감기 걸려가지고 제 생각에 저도 독감이었던 것 같아요. 크게 막 열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직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소라님도. 그래서 애기 진짜 너무 고생했네요. 저희 애 어, 한 번 그거 걸렸었는데, 저희도 약은 받아오고, 결국엔 안 먹였는데, 이미 아플 대로 너무 아팠어가지고, 한 4일간 고열로 음. 그랬어가지고, 좀 지나니까 낫긴 했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독감이. 저도 그래서 진짜 이제 플루샷은 열심히 맞아야겠구나를 배웠고 진짜 저도 애가 아픈데 저까지 아프니까 정말 정신 못 차리겠던데요. 그래서 정말 정신 못 차렸어요. 저도 그때 이후로, 그래서 독감 주사 꼬박꼬박 맞아요. 저 진짜 이 올해 정말 배웠어요. 원래 그리고 저희 옛날에는 뭐 11월, 12월 막 이렇게 맞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점점 시즌이 빨라져가지고 9월, 10월. 이때 그냥 음. 해야지 기본적으로 한두 달 뒤에 있는 거를 막아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올해도 9월 말에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이제 뼈저리게 느꼈어요. 진짜 셋이서 다 같이 너무 아파가지고 또 업앤다운 하는 시간들을 보냈죠. 고생 많으셨네요. 그리고 또 뭐 회사에서 행사도 좀 많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올해 해오던 일에 이제 마무리 같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나 나눠야 하는 그런 이벤트가 많아가지고서 몰아쳤는데 그럭저럭 잘 끝났어요. 끝난 것도 끝난 거지만 뭐 약간 이제 실수도 있고 뭐 잘 안 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다 끝났으니 됐죠, 뭐. 다 끝났으니 됐어요. 그래서 이제 12월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또 미국의 워킹맘으로서 이 회사의 연말 분위기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보통 회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뭐 그런 것들은 각각 뭐가 있고,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떤지 그런 연말의 모습들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해보면 어떨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말 평가 하셨어요? 네, 저희는 아직은 안 했는데, 이제 1월 달로 이제 미팅이 잡히고, 이제 셀프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자기 평가 먼저 이제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라는 이제 이메일은 받았죠. 보통 1년에 한 번 월 초에 해요? 아니, 매 연초에 해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년도 평가를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음, 저희는 이제 미드 이어 리뷰라고 해서 있긴 한데, 그건 약간 옵셔널처럼 있고 잘 되게 이제 스트릭트하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그 평가는 시스템상에 들어가는 거기도 하고 트래킹 되는 거기도 해가지고서 다 똑같이 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년 한 번 했다가 또 중간에 한 뭐 세 번이나 네 번씩 이렇게 했던 걸로 바뀌었다가 이제 직원들이 너무 많이 하고 이것도 시간을 잡아먹는 거다라는 불만이 이제 급증하자 다시 이제 1년에 두 번? 그래서 중간에 한 번 하고 연말에 하는데 연말에 저희는 보통 11월 말, 12월 초에 이미 다 팀장들이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1월 말에 이제 저희도 이제 셀프 어세스먼트 해가지고 내가 뭐 성취했던 거, 뭐 그런 거에 느낀 점들, 그 다음에 회사가 더 서포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뭐 내가 느꼈을 때 이런 점은 좋았고 나빴고, 뭐 내년에 내가 어떤 걸 더 보강하고 싶은데 그때 회사에서 바라는 건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주관식으로 쓰거든요. 내 의견을. 그래서 이제 쓰면 그거에 대한 미리 준비해 놓은 이제 서버에 올리면 팀장이 어떻게 저에 대해서 각 문항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의견들이 딱 이제 매칭이 되면서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서로 보고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내년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또 어떤 회사는 뭐 이렇게 객관식으로 이렇게 하는 섹션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회사마다 좀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 소라님의 회사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식이죠. 주관식도 그냥 거의 그냥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 포맷 자체가 되게 플렉시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올 했어야 하는 그 저희는 이제 해마다 이제 워크 플랜을 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워크 플랜이 어떻게 했었다에 대해서 거의 답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이루었는지 뭐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냥 한 500자와 500 words 약간 이렇게 약간 스테이트먼트 같이 올해 나의 그러니까 끝냈던 것들 이제 그래서 세부 그러니까 약간 세세한 사항들 이런 거 잘 끝났다 뭐 근데 어떤 거는 아직 덜 끝났는데 그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유 같은 거 쓰고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근데 되게 제 생각에는 보미님 얘기하는 것처럼 보미님 회사보다도 오히려 덜 스트럭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이렇게 질문지가 있으면 거기 답할 수 있어서 나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오픈북. 그러면은 보너스는 언제 나와요? 보너스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이 셀프 어세스먼트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저는 매번 생각해요. 그렇군요. 저희는 그 12월 초에까지 그걸 다 마무리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각 사람에 대한 이제 성과에 따른 보너스들이 좀 차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12월 중순에 들어와요. 그래야 이게 너희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이러면서. 좋은데요? 예, 뭐 조금이더라도 들어오면 정말 크리스마스 때 기분이 훨씬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기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신 또 연말 파티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12월 달에 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12월 말에 그 휴가를 자주 가니까, 그리고 길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신년 파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1월 중순이나 그때쯤에 이제 만나가지고 하루 이른 저녁 한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8, 9시 정도까지 그런데 식당이나 이런 데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최하고 자기가 한 명씩 이제 게스트를 데려올 수도 있고 싫으면 그냥 혼자 가도 되고 남편이나 남자친구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훨씬 더 포멀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올해도 할리데이 파티라고 하긴 했는데 그냥 저희끼리 그냥 팀 사람들이랑 그 옆에 같이 앉아 있는 다른 섹션 가까운 섹션 사람들이랑 오르가나이즈 해가지고서 근데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가나이저 하는 사람이 되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당근 술도 가지고 오고 데코레이션도 되게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컨퍼런스 룸 어디에서 만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갔더니 이제 오르가나이저 한 그 팀들이 막 이렇게 음악도 켜놓고 데코레이션도 되게 예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서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할리데이 파티 분위기 난다고 하면서 안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는 동료들이랑도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각자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인터랙트 할 일이 많이 없는데 그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어떻게 지냈는지 뭐 상황이 그쪽 팀 상황은 어떤지 뭐 이런 얘기도 약간 좀 편하게 하고 오히려 다른 어떨 때는 오피스 할리데이 이런 데 가면 약간 좀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형식적이고 이래가지고서 별 의미 없다 하는 느낌 가지고 집에 많이 오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캐쳐 못한 사람이랑도 약간 말도 하고 괜찮았다 하는 좀 약간 훈훈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오르가나이저 한 사람한테 되게 고맙더라고요. 되게 잘 그거를 했나 보다, 준비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제스처인데 저도 저 혼자 이제 애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살기 바빠서 발론티어 잘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너무 고마워서 다음번에는 나도 좀 이런 거 있으면 다음번에는 열심히 해봐야겠다. 뭐라도 이렇게 챙겨서 와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올해는 그냥 대충 뭐 음료 하나 사갔는데. 약간 팟락
파티처럼 다 그렇게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 그러니까 각자, 어,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의미 없게 맨날 그냥 와인 한 명 사가고 막 이러거든요. 막 굳이 막 뭘 구워가고 뭐 만들어가고 안 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제 그렇게 구워온 사람들 보니까 괜히 마음이 그러니까 훈훈하다 할까? 고맙기도 음. 하고 따뜻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써준 게 고맙고 막 이래서 근데 다음번엔 저희 나도. 남편 같은 경우에도 그 어차피 가도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자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가도 금방 오거나 한 번은 안 간 적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사실 어느 팀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저도요. 그리고 다 그렇지는 서서 않아요.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앉아서 막 정갈하게 뭘 먹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다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내내 서서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니까는 스스로 즐기지 않으면 이게 즐기는 것에 대한 온도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미국, 그러니까, 여기 서양 할로데이 파티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즐겨야 되는데, 저도 오히려 그래서 큰 파티는 안 가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오히려 이렇게 이제 작은 팀, 그리고 그 옆에 음, 같이 앉아있는 팀 사람들이랑 하는 거라서 오히려 했는데, 괜찮았어요, 올해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자꾸 그런 데 가면은 저는 앉을 때부터 찾아가지고 근데 없잖아요, 의자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옛날에는 막 하이힐 신고 가고 막 이랬는데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갈 때는 그냥 편한 거. 신발 같은 경우는. 그래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일 시간 한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저도 핑계 대고 일찍 나오긴 했어요. 오래 있진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월 중순에 한다고 날짜가 나왔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RSVP 누구랑 같이 올 건지 그런 거 다 해라.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체크해라. 뭐 이렇게 해서 받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에 꼭 저희 회사는 그런 거 돌려요. 익명으로 그 설문 같은 거 돌려서 뭐 회사에서 주는 여러 가지 베네핏 중에서 뭐 좋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순서 매기거나 뭐 소용없는 거 같은 거 뭐 어떤 복지가 더 좋고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뭐 보너스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나 안 하냐 뭐 일 양은 어떠냐 그다음에 뭐 일하는 플렉서빌리티는 어떠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뭐 과반수가 다 만족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어드민 쪽에서는 그런 거 꼭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저희 같은 그런 리플렉션 자체가 없어. 그런 거 한다는 거 자체가,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의미로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1월 달로 시니어 파티를 옮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진짜 12월 달에는 일을 많이 안 하잖아요. 특히 또 미국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정말 큰 그 휴일이기 때문에 뭐 1주, 2주 이렇게 쉬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때 일을 해야만 되는 프로젝트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휴가를 이제 사람들이 여러 며칠 오랫동안 내도 항상 그때 프로젝트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못 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좀 정책을 바뀐 게 무조건 마지막 한 10일 정도는 우리 회사 자체로 오피셜리 쉰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도 이제 우리는 이때부터 이때는 쉬니까 어떠한 뭐 결과물 보낼 때는 참고를 하라고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올해 연말에는 좀 더 오래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돼서 그거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약간 시한폭탄 돌리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들이 일 막 이렇게 하고 넘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 같이 좀 쉬면 오히려 더 푹 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게 약간 여기에 조금 공헌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경기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 클라이언트 중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연방 그런 여러 부처
관계된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 정리해고도 초기에 했었었고, 그다음에 새로 많이 사람들을 새로 뽑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인턴이 있긴 있었지만 채용한 경우 없었고, 그러니까 일 양도 원래가 그러니까 너무 많았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그게 확실히 줄고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휴가를 많이 주면 회사한테도 좋은 거겠죠.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타협점을 좀 찾은 듯한 느낌? 그런 것도 좀 들고, 뭐 이번 기회로 계속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뭐 우리한테도 좋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워라밸을 따져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애들이 쉬잖아요. 그죠? 방학 기간이라서 이제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을 하든 뭐 같이 쉬든 이제 같이 계획 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휴가는 미리 신청을 받아요? 이 연말에는 많이 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받고 그래도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몇 명은 남아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염두를 해야 돼서 최대한 일찍 신청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 며칠 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 좀 일이 많아가지고서 그래 그나마 그래도 일주일은 쓰고 싶어서 왜냐면 이제 1월 달이 된다고 해서 쉴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주, 12월 마지막 한 주는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일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네, 12월 마지막 주 한 주는 음, 빼는 걸로. 잘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옛날에는 뭐 물론 프로젝트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이 직장인으로 오래 지내다 보니 너무 그렇게 과도한 책임감을 보여줘 봤자 잘릴 때는 가차없이 잘리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하게 내 걸 차리면서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완벽주의나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 달 많이 버렸어요. 왜냐면 정말 이제 올해 안으로 끝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일들 있잖아요. 이제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계속 뭐를 하라고 자꾸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별 말 없이 쭉쭉 최대한 하려고 했을 텐데 올해는 그냥 못하겠다고 했어요. 오, 그러니까 올해 안 된다. 이거 끝내려면 저것들은 할 수 없다. 그냥 말을 하고 근데 또 말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렵지 사실 말하면 또 의외로 아 그래? 막 이러면서 또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쩔 때는 이제 한국에서 저는 일을 하다 온 그런 마인드셋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딱 주어지면 어떻게든 무조건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또 의외로 얘기를 하다 보면 조정이 되는 부분이 꽤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용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일할수록 전 점점 더 느껴요. 그런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 퀄리티에 집중을 두고 집중을 주되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버려야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소라님이 뭐 연말에 일들이 유독 많이 쌓였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뭐 AI나 이런 거 활용해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세요? 근데 저는 약간 요즘 살짝 또 불만인 게 이제 이미 AI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염두를 두다 보니까 그만큼 일이 쉬워질 뻔 했으나 다시 일이 늘어난 느낌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매뉴얼리 뭐 하나씩 다 봐야 돼가지고서 시키는 이제 슈퍼바이저나 이제 리퀘스트 같은 게 와도 그걸 다 보려면 뭐 2, 3일은 걸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애널리시스를 해서 달라 했을 텐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시키는 사람도 네가 직접 다 하지 말고 그 AI를 한번 돌려봐. 그렇게 아예 가이드를 줘요? 그 대신 그 다음 날까지 빨리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또 간과하고 있는 것은 AI가 아직까지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발리데이트하고 아니면 또 데이터 자체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레이버 인텐시브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시간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냥 그래도 AI로 한번 돌려봐.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볼륨이 또 넘어졌어요. 많아졌어요. 검토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일을 시키는 것 또한 어떻게 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기
쓰기 위해서. 아, 그럼요. 그리고 또 그 툴들도 많은데다가 그거를 이제 사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숙련도가 또 다르잖아요. 오히려 버벅대면 그거 알아보는데 또 시간이 더 많이 들고. 근데 확실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아는 친구도 IT 업계에 있는데 그 프로그래머인데 주변 자기 팀에서 많이 잘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옛날이면은 뭐 열에 4만큼 했던 건데 이제는 당연히 AI가 있으니까 7 정도는 할 거라고 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AI를 사용을 아직 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7 정도까지를 기대치만큼 더 많이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번에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배워야 하는데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디까지나 그거를 능통하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한테 그걸 기대를 하면 그 또한 되게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비디오 만드는 것도 그렇고, 매니저나 그러니까 그런 걸 직접 다뤄보진 않았지만, 들은 얘기는 많은 거죠. 그래서 야, 요즘 비디오도 만들어준다며? 그러니까, 본인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8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봐. 만들어줘. 이렇게 한 거죠. AI한테 얘기해서 해달라고 해. 근데 저는 에디터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AI가 해주는 뭐, 목소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당연히 완벽하지 않죠. 8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얼마나 똑똑하게 빨리 하겠으며, 그럼 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스크립트를 만드는 다음에, 그걸 만든다고 해도, 이제 그 퀄리티 자체는, 그 프로페셔널한 퀄리티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퀄리티를 우리가 바라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약간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올해 계속까지. 그리고 아마 이게 계속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어, 리더 자체가 자기가 그 음. 사용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일을 맡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가이드나 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주면 조금 더 쉬울 텐데 시간이 얼마나 투여되는지도 잘 가늠을 못하면서 그렇게 시키면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저 그래서 진짜 올해 계속, 그러니까 올해 특히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AI가 급속도로 이제 롤아웃 되는 거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근데 그런 리퀘스트를 몇 번이나 받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PPT도 걔가 만들어주지 않을까 해봐 막 이렇게. 근데 정말 그렇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뭐 마술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인핸스먼트 할 수 있는 툴로는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미지가 예전에 내가 만드는 것보다 좀 나을 수는 있을까? 한데 이제 마법처럼 이렇게 뚝딱하고 되게 빨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리고 또 어쩌면 빨라질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뭐 어떤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따른 그 뭐라 하냐 러닝 커브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팩터링을 안 한 상태에서 마법처럼 해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한다. 못한다고 했어요? 안 돼, 막 이렇게. 근데 또 그 위에 팀장이 모르니까 안 된다고 하면 그래? 또 이럴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럼 알겠어. 또 막 금방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찝찝해요. 계속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이 많이 안 바쁘고 시간이 음. 많으면 한번 비디오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자. 아니면 뭘 해보자 할 텐데 지금 이것저것 다른 쳐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어, 그러니까요. 다른 일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부담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약간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팀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AI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팁을 알거나 이런 게 있으면 공유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언제 며칠에 하겠다 해가지고는 그 엑셀 파일에다가 자기 순서를 적어서 그때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 알아서 해서 공부해서 이거를 또 쉐어링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월 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1월, 2월 달. 불이 나게 제일 끝에서 두 번째에다가 제 이름을 써놓고 아직 주제는 못 정해졌음. 이러고서는 계속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아, 뭐를 나는 또 알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배우기는 해야 되는데, 팀장도 팀장 나름대로 자기들도 뭐 듣고 보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무를 하는 사람들에서 그게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또 실험적으로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른 일을 하면서 또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게 차라리 어떤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정확한 그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망망대해에 펼쳐진 거에서 너네들이 알아갖고 찾아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마치 헌팅하는 기분으로 스트레스를 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느낌? 그죠.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줄 알았다는 기대가 한 2, 3개월 있었는데 다시 이제 회사는 회사대로 빨리 따라잡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점점 더 이제 치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또 잘 그거를 캐치해서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젊은 축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느리기도 하고 요즘 새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젊은 애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중년 워킹맘이 느끼는 점점 뒤처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러다 낙오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좀 생기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니, 저는 한편으로는 예전에 애를 가지기 전에는 그래도 스스로도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아, 뭐가 있나 내가 되게 궁금하고 알고 싶다. 근데 요즘은 제 몸 자체가 피곤하다 보니까 알고 싶지도 않다. 시간 나면 자고 싶죠. 누가 좀 알려주길 바라게 되고. 저의 아이러니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나이를 먹는데 직급이 낮다 보니까 다들 나를 주니어로 생각하는지 계속 넌 알지 않냐?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 쉴 때 휴가할 때 어디 스파르타로 그런 것들을 혼자 독학을 좀 해봐야 되나 그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저도 알거나 사용하는 게 있으면은 서로 우리 같이 공유를 좀 해봐요. 좋아요. 스터디 모임 하나. 일주일 스터디 모임 창단해. 근데 어쨌든 이번에 쉬는데 뭐 따로 휴가 계획 있으세요? 올해는 이제 따로 계획은 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여기서 대학원에 다녔던 친구네 커플이 일주일 동안 뉴욕에서 지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대만에서 온 친구인데 지금 가족이 다 토론토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오늘 도착했어요. 오늘 도착해서 한 일주일 정도 뉴욕에 같이 머물고 그래서 같이 뭐 좀 돌아다니고 할 생각이고 동안에는 이제 그 친구들은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볼 생각이에요. 남편의 휴가를 못 내가지고서 사실 그런 게 제일 좋은 휴가 아니에요? 가져오지 못한 시간일 것 같아요. 남편은 일을 가고 아기는 이제 데이케어를 계속 보낼 생각이라 오롯이 저 혼자. 네, 저를 위한 선물로 혼자 휴가 내고 하루는 낸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애들은 학교 가고 왜냐면은 저 남편도 재택근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휴가라 그러면 자꾸 막 말 걸고 뭔가 내가 여유로울 것 같은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척 하면서 그 조용한 시간을 가만히 멍 때리면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저는 되게 큰 휴가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휴가죠. 그쵸. 지금 계속 뭐에 쫓기듯이 이렇게 계속 뭐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저도 며칠 쉬니까 이때 그냥 왜 뭐 맛집도 좀 다니고 그다음 맨하탄에
다시 또 흑백 요리사 알죠? 넷플릭스에서 그거 하는 시즌 나와가지고 그 맨하탄에 있는 식당들도 좀 가서 먹어보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애들이 이제 스키 타러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을 이제 남편은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애들이 좋아서 가는 거지 나이 들수록 추운 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도 또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마 뭐 짧게라도 몇 번 며칠은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예약은 못 하고 있어요. 감이 어디로 가세요? 벌몬트나 아니면은 거기보다 좀 더 가까운데 뭐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뭐 벨레어도 있고 아니면 더 가까운 데는 헌터 뭐 이런 데도 있긴 있는데 저희는 그 벨레어 쪽 자주 가고 그 당일치기로 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뭐 2박이나 3박 이렇게 할 때는 벌몬트 그쪽 근처에 한 두세 군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좀 자고 오고 그러면 놀러 갔다 오는 기분도 있으니까 이제 애들 타라고 하고 이제 따뜻한 풀장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는 몸을 녹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하게 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애들에겐 애들의 자기 만족을 찾게 하기 위한 그런 스키 타임을 주고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스키를 타면 그나마 이제 겨울에 밖에서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근데 좋은 점은 사실 대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탔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타다가 애기들이 크고 걔네들이 이제 대여섯 살 때부터 스키를 배우면서 이 아이들과 같이 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시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애들 때문에 뭐 안 타던 걸 다시 타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니까 애들 덕분에 겨울 그 레포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나고 나면 이게 정말 아이 덕분에 가질 수 있는 추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더 크니까 자기 둘이 이제는 우리가 같이 가기가 힘든 게 레벨 너무 높은 데를 가가지고 제일 높은 데 가서 진짜 걸어 내려올 뻔했어. 저 너무 무서웠어. 저는 나이 들수록 겁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엔 안 근데 그건 그랬는데. 맞죠. 특히나 스키 같은 건 한번 부러지면 크게 부러지니까. 우리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될 나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열심히 한동안 다녔으니 이제 자기들도 컸고 둘이 탈 수도 있고 하니까 몇 번 이제 같이 타고 엄마 아빠는 여기 밑에서 그러면 핫초코 먹고 있을게 이러면 자기들이 타고 오고 그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소라님도 그러면 한 명 더 생각해 보세요. 둘이 있어야 그래도 둘이 타니까 아니면 친구 가족을 같이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건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아직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우리가 가지 못하는 아쉬운 것이구나 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이미. 근데 같은 또래 있는 친구 가족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사실 그게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제 부모하고 타고 놀고 하는 것보다는 친구끼리 하는 걸 또 좋아하니까 그렇게 같이 가고 이러는 게 서로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올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가게 되면 갔다 와서 공유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어느덧 이렇게 12월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12월 분위기 어떤지 서로 나눠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져봤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신년이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무리도 잘 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네, 저도 이제 이번 주까지 정말 바빴다가 이제 오는 주에는 좀 약간 슬로우 다운 할 수 있을 것 같고 휴가 앞두고 하니까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를 하고 넘길 수 있을까? 올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 이번 주말부터 이제 좀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팟캐스트 듣는 분들 만약 계시다면 올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고의 시간이 항상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신년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래도 할 일 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또 나름의 소중한 기억이나 의미 있는 일들도
이게 찾아보면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보고 그러는 게 좋은데 다음 시간에 소라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네,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봬요. 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 혹은 미국 워킹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MeTimeTalks로 DM을 보내주시거나 meTimeTalks@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유튜브, 스포티파이에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자세한 주소는 아래 설명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